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먼저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 상황부터 간단히 전달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계속된 포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충돌 지역에서 인도주의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차 회담에서 양측의 민간 지역 임시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민간 주택가 등에 대한 심한 포격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시장은 5일 오후 들어 주택가에 대한 러시아의 포격이 더욱 심해져 대피를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이번 휴전을 이용해 피란 경로로 선포된 지역에서 더욱 진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같은 책임을 부인하며 우크라이나 측이 휴전 연장에 응답하지 않아 다시 마리우폴 공격을 재개했다고 우크라이나를 탓하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리우폴은 계속된 포격으로 수도와 전력도 모두 끊긴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의 원전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대한 결정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CNN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제공권 강화를 위해 폴란드 정부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화상으로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어렵다면 전투기 보급이 절실하다고 호소한 직후에 나온 보도입니다. 전투기 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원조 중 가장 강력한 지원이 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 때문에 발생하는 유럽 나토 국가들의 안보 공백, 즉 전투기 공백으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으로 한국산 전투기가 유럽에 수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놀라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장 최전선이 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서유럽의 통로인 폴란드를 확보하고자 했고, 그동안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적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충돌했었는데요. 폴란드는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 이후 현재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며 강력한 반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차 협상에서 약속했던 임시 휴전 기간에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공격하자 가장 인접한 국가인 폴란드인들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있는 코르초바 검문소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또 나토와 동맹국들의 힘을 믿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고 저는 나토를 믿습니다.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이고 러시아보다 훨씬 강합니다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폴란드를 방문해 코르초바 검문소에서 5km 정도 떨어진 난민 임시 수용시설을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폴란드인들이 이번 전쟁이 낳은 위기를 이겨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현재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밀려오는 국가입니다. 이런 이들을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유입된 피난민은 8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른 인접 국가인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인데요. 특히 폴란드는 과거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던 아픔이 있어 피난민들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시민은 어머니와 함께 만든 음식과 생필품을 보여주며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폴란드인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원조 중 가장 강력한 전투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초 전투기를 69기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 침공 과정에 상당수가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200기 이상의 전투기 및 폭격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러시아 지상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려면 우크라이나의 공군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3월 5일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와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폴란드가 보유한 소련제 전투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키면 폴란드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국 전투기를 폴란드에 충원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현재 F-35A, F-16 등 미국제 전투기도 운용 중이고 예전부터 갖고 있던 소련제 미그-29,
수호이 22 전투기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신 미국제 전투기가 이전되는 방안이 아닌 구형의 소련제 전투기가 이전이 논의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전투기를 운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엔 미그 29, 수호이 27 등 소련제 전투기만 있습니다. 미제 전투기를 보낸다 한들 조종사들의 운용 교육이 필요해지고 또 미국 정부가 전투기를 수출 제공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비동맹국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기보단 이미 2006년부터 F-16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엔 상위 기종인 F-35A도 구매한 나토 동맹국 폴란드가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련제 전투기를 보유한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를 대체할 전력이 없어 이 전투기를 포기하지 못했다며 미국이 대체를 보장한다면 2024년부터 F-35를 인도받기 시작하는 폴란드가 소련제 구형 항공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기 제공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원조 중 가장 강력한 지원이 될 전망인데요. 앞서 호셰프 보렐 EU 외교 안보 고위 대표가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의 제공권 회복을 위한 전투기 지원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립을 우려한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방공망 강화를 위한 스팅어 대공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전투기 제공을 호소한 것과 상황이 맞물려 떨어졌는데요. 5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원 약 300명에게 영상통화로 우크라이나는 영공권 보호가 절실하다. 나토군의 비행 금지구역 설정이 안 된다면 우크라이나 군이 자국 영공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전투기 보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미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미 정부는 폴란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소련제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해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서도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유럽 국가들 내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공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폴란드가 속한 비셰그라드 그룹의 V4 국가들인데요. V4 국가는 동유럽에 위치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의 지역 협력체를 뜻합니다. 그중 슬로바키아는 지난달 2월 9일 우크라이나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강력한 방위협력 협정을 극적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정으로 미군은 향후 10년간 슬로바키아에 2개의 공군기지 슬리악과 말라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나토에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30개국이 동맹국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산악 국경지대를 접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미군 확대를 지지해온 것과는 달리 내부의 친러 세력으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다른 나토 국가들과 동일선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지난 2018년부터 미국의 F-16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소련제 미그 29 전투기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같은 V4 국가인 슬로바키아도 전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로바키아는 나토와 미국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미국제 전투기들과 호환이 가능한 훈련기도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FA-50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약 5,900억 원 규모의 FA-50 슬로바키아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한국은 비셰그라드 그룹 V4 국가들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진행하며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중 슬로바키아와는 노후 고등훈련기 L-39를 한국의 FA-50으로 교체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난 아덱스 2021에도 슬로바키아 국방부 대표단은 카이의 전시장과 T-50B 블랙 이글 틈의 비행을 참관했으며 카이 본사 항공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FA-50을 시승하기도 했었습니다. FA-50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만든 경공격기입니다. 현재 T-50 기반의 훈련기가 미국의 고등 전술 훈련기 ATT 사업에서도 단연코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유럽 내에서도 FA-50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이미 미국제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FA-50까지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슬로바키아에 FA-50이 수출된다면 같은 V4 국가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차기 고등훈련기 시장에도 한국산 전투기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FA-50은 현재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시계외 공중전 능력 BVR의 부재를 곧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블록 20을 거쳐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에임 120 암람까지 무장하게 되면 제공권까지 장악해 경전투기 시장에서 그야말로 호랑이의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속도 마 1.5, 최첨단 항전 장비, 로키드 마틴의 F-16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FA-50의 기본 능력의 우수성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에서도 한국의 FA-50이 곧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